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가볍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잡스러운 수다, 줄여서 교육잡수다 제15회 교육계획서, 새로운 계획인가 과거의 반복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네.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한 100년 만에 만난 것 같네요, 진짜. 예. 아유, 거의 12월 달 우리 마지막 방송하고 해가 말에 바뀌고 맞네요. 언제입니까 그게? 기억도 안 납니다. 3개월 전이죠. 예, 예. 작년에 네. 만나고 올해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지금 새학년 새학기가 벌써 이제 시작해서 한 달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야, 한 달이 1년 같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진짜 길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힘이 되고자 우리 부산 사나이들이 다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네네. 예, 12월 이후에 거의 석 달 만에, 세 달 석 달. 만에 예. 네. 저희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먼저 우리 잠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좀 변화가 좀 많아요, 우리 각자들이. 맞습니다. 예. 우리 각자 좀 변화된 부분들 하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 앤디쌤입니다. 예. 족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두프레인처럼 늘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앤디쌤입니다. 아유, 저는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어디를 탈출한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이게 육아 휴직을 들어가게 돼서 아, 정말로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잠시 탈출을 했습니다. 그거 진짜 감옥 아닙니까? 일상의 감옥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네요. 아, 뭐 앞으로 어떻게 그래요?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번 한 달 컨디션이 좋네요. 아니, 그럼 아. 요즘에 애들 뭐 밥 차려주고 다 하고 있어요? 밥 우리 애들 커가지고요. 네, 저희 막내가 이제 2학년인데 이제 네. 막내 마지막 2학년 요 때까지가 휴직이 가능해서 휴직을 신청해가지고 예. 주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침 이제 챙겨주면 먹고 이제 아이들이 떠나면 집 네.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출근하면서 저한테 시킨 일들이 있거든요. 가정 일들 뭐 정리해라, 네. 청소해라, 뭐 택배 반품할 거 반품 맡기고 야. 하고 있습니다. 바쁘겠네요. 예. 그렇군요. 우리 토토쌤. 예. 시네마 천국의 토토처럼 바쁜 일상이지만 꿈과 희망을 간직하면서 늘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살고 싶은 토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토쌤도 이번에 좀 변화가 좀 있죠? 맞아요. 저도 변화가 있는데 저도 파견으로 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시네요. 네. 파견으로. 아. 네,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쉽지 않아요. 예. 적성에 맞습니까, 공부가? 재밌긴 재밌는데 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교육학 아니고 네. 윤리 교육학 이렇게 전공하게 됐는데 철학 같은 거 배우겠네요.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토토쌤이 저한테 배운 무슨 철학설 얘기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윤리 교육과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제가 대학 때 이제 부전공으로 윤리 교육 했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 되면 우리가 조금 좀 우리 쌤들을 위한 방송인데 조금 예.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그 무슨 말입니까? 나쁜 쌤 요즘 뭐 소개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작년까지 고목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전기를 가지고 놀았던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라는 반갑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나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전기를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저번 방송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파견을 나갔어요. 저도 거의 2월 말. 2월 말에 그렇구나. 갑자기 파견을 결정하게 돼가지고 제 의지보다는 좀 타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요즘에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업무의 가중함에 그렇구나. 매주 토요일마다 열심히 출근하고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예. 우리 팟캐스트가 교육 잡수다는데 아무도 교육을 하지 않고 있게 됐네요, 지금. 아니 교육과 관련된 일은 하잖아요. 우리 앤디 쌤은 육아 그런 하긴 교육을 뭐. 하고 또 더 나은 토토쌤 교육을 받고 있죠. 교육을 교육 하는 게 받고 아니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교육의 좀 더 선진화를 위해서 그 교육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현직을 좀 다 떠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모양새는 좀 그래요. 네, 예. 괜히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죄송하네요. 있어요. 예. 그래요? 네. 저는 안 죄송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학교 가고 싶어. 제가 이 그렇죠. 방송하기 전에 계속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3월에 내 그 심리 상태로 몰입하기 위해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계속 몰입하면서 왔습니다. 예. 야,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방송 기억납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방송 예, 워크숍 관련된 거였죠. 예. 맞아요. 어때요? 워크숍 가가지고 새로운 계획 많이 짰던가요? 모르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 2월에 네. 기존에 있는 이 학교에서 그 워크숍을 준비하는 것까지 하고 왔거든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슬프게도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했지만, 또 준비하는 과정에는 예전에 또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예, 제가 뭐 떠나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었고, 네.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을 보다가 왔습니다. 예. 우리 토트쌤은 어때요? 저는 지난 학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크숍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오후에 학기 말에 회의를 하고 또 진짜 워크숍 대신에 그냥 간단한 식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잘했네요. 좋은 분위기였어요. 예. 아니 저희 학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크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인수인계 형식으로 해서 부별로 이렇게 좀 인수인계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들어보면 또 뻑찍지근하게 또 행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 그 학교 대개보러 가고 뭐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차 빌리고 막. 네. 사실 이렇게 워크숍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도 변화하면 더 좋겠다. 그 한 핵을 우리가 좀 껐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예. 우리의 바람이죠. 예. 그러면 우리 잠시 있다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아버지 마시라.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여러분은 지금 부산 사나이 쌤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교육 잡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우리가 15회 주제로 학교 교육 계획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야, 네. 교육 계획서 예. 한참이죠. 예. 자, 2월부터 교육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바쁘게 지금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새 싶은데요. 학기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예. 네. 맞아. 그래 학교의 한 해 계획을 담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 계획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다음 만들자니까 또 제대로 만들려면 너무 힘들고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게 이 교육 계획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교육 계획서에 보면 뭐 그해 어떤 교육부라든지 지역교육청, 뭐 지원청 이런 요구들이 딱 담기게 되고 거기다가 뭐 학교장의 교육 철학까지 담아야 되다 보니까 교육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다가 세세하게 또 업무 계획도 이렇게 다 넣어야 되고 그걸 또 한 권의 책으로 재본해내는 이런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 계획서가요, 뭐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새로운 계획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작년의 계획을 조금 수정한 과거의 반복이 아닌가 저는 맞죠.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요, 교육계획서 새로운 계획인가, 과거의 반복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두 분의 학교 계획서 만드는 연구부장 또는 교육과정부장으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네.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토토쌤요? 네, 저는 1년간 2년입니까? 1년입니까?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벌써. 학교를 떠난 지 몇 주 안 됐는데. 맞아요. 넘겨주는 것까지 했으니까. 네. 1년간 한번 맡아봤는데 제가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 2월이 제일 할 일 많고 그랬는데 저희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왔던 시기입니다. 왜? 제가 온 머릿속에 이 교육계획서만 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 나빠지고 애가 뭐 어린이집 졸업식인가 뭐 그랬는데 그것도 뭐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괜히 애한테도 신경 못 쓰고 그래서 가정에 큰 위기가 왔고요. 그다음 또 만들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 학생들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학생들은 뒷전이고 일단 이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체계를 잡고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진짜 머릿속에 없고 그 3월이 사실은 아이들과 만나는 제일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1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학교 교육 과정을 알고 이렇게 1년을 지내니까 학교라는 게 눈에 보이고 뭔가 이해는 하게 됐지만 학생들을 놓치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앤디 쌤도 이 교육엑스를 만드는 담당 부장이었잖아요. 저희 토토쌤에 이어서 네. 연구부장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 토토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요령을, 요령 아닌 요령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참 이렇게 슬픈 것은 아까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제일 처음에 교육계획서 작업의 시작의 첫 번째는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맞아. 2018을 2019로 바꾸고 요거 바꾸는 거. 요게 참 시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막 계획서를 받아보면 많은 선생님들은 또 새롭게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업무 계획서 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검색해서 작년 했던 날짜 똑같이 하셔가지고 막 토요일 날 막 운동회를 하고 일요일 날 운동회를 하는 그런 일이 막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고치는 게 중요한 업무일 정도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좀 슬픈 것은 어쨌든 그 연구부장이니까 열심히 이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냈는데 그 책을 제일 잘 본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맞아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안 보시다가 이제 뭐 과학실 사용하거나 뭐 무슨 사용하거나 연락처 볼 때 보실 때 그때 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아니 저도 과거에 이제 저는 연구 기획을 한 적이 있다. 뭐 초등학교에는 기획이라는 업무가 잘 없지만 이 연구 기획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계획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똑같았어요. 아까 우리 앤디 쌤이 얘기한 것처럼 날짜 바꾸는 거. 2018을 2019로 다 바꾸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었죠. 그리고 각부 부장님들한테 내용을 던져드리면 그분들이 채워주시는데, 야, 작년에 틀렸던 문구가 올해도 틀렸게 오는 이런 것들 보면서. 심지어 한 5, 6년 전에 틀린 걸 5, 6년 뒤에 발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교육계획서가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지만 조금 반복되는 수정되지 않는 그리고 새로움이 없는 그런 계획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뒤에 설문에도 나오겠지만 교육계획서를 하는 것 중에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교육청에서 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치 이게 게임 포인트처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말한 그 내용이 계획서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늘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하듯이 그 문구들을 다 이렇게 넣는 거를 교육계획서 만드는데 참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또. 네, 그래도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올해에 맞게 또 올해에 맞게 실수, 날짜 또 그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부의 지침 이런 것까지 담아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또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설문을 응답받았는데요. 교육계획서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새로운 계획인가, 작년의 계획을 조금 수정한 과거의 반복인가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로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네네. 이 주제에 대해서 총 34분의 선생님들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바쁜 3월에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에 설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지를 가지고 설문하신 건데 이 엄청 글자 많이 보고 하신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전체 통계 내용을 보니까 67.6% 23분의 선생님들께서 교육계획서는 작년의 계획서를 조금 수정한 과거의 반복이라고 표시를 해주셨고요. 반대로 32.4% 11분의 선생님께서는요. 교육계획서는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새로운 계획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표시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서 앤디쌤하고 토토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과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던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앤디쌤, 네네. 이 교육엑서와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 추가적인 설문 내용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32.4% 총 이제 34분 선생님 중에서 11분의 선생님들께서 교육계획서는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새로운 계획이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한 분이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엄청난데 이거 네. 반 페이지 정도 되겠는데. 제가 요즘에 글쓰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원고지 거의 10매에 가까운 양이거든요. 책으로 편집하면 한 4쪽이 되는 굉장히 한 챕터에 해당하는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읽으면서 마음도 많이 와닿고 했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네. 이중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나는 계획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아이들과 함께 계획 있게 한 해를 운영하고 싶다. 교육과정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정보공시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걸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어그러지게 된다. 결국은 이걸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나는 내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꾸리고 싶은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은 교육청이 나를 믿지 않고 국가가 나를 믿지 않아서 이런 많은 것들을 넣어라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 말대로 다 하다 보면 실제 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교육과정을 짤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대요. 이 부분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정말 멋진 자율적인 존재로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해도 계획을 세울 수 있군요. 이런 말을 자기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근데 뭐 현재까지 지금처럼 몇 시간, 51시간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거 하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소심한 저항이란 그냥 보여주기식처럼 문서는 문서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가는 이것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야 대단히 지금 많은 내용을 써주셔가지고요. 맞습니다.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핵심은 이제 새학년을 준비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되게 한다. 그렇죠. 예.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뭐 몇 시간, 예. 뭐 범교과 뭐 몇 시간 이거 맞추는 게임 다 게임 보니까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통해 한 해를 미리 돌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앤디 쌤 참 목소리가 좋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제가 썼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직접 썼다고? 제가 한번 직접 썼어요. 아이고. 그다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학교 일정은 빨리 내놓으라고 해서 대충 내버리죠. 대충 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써놓고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 수두룩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학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계획이라고 우리가 이 내용인데 우리 초등생들이 조금 그 내용은 조금 또 이 반대네요. 말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현실이 그렇지. 안 받쳐준다. 뭐 이런 새로운 말이죠. 계획이어야 한다. 또 다른 분은 교육계획서를 매년 만들면서 나만의 교육 철학이 있어야겠음을 느낍니다. 연구부장님이신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반복이라고 단정짓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이 어렵네요. 하루를 어떻게 열어가는지가 새로움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계획서 또한 그것이 작년의 것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누가 어떻게 구현해내는지에 따라 새로운 계획이 될 수도 있다. 이거 괜히 멋진 진지하게, 시각이네요. 진지하시네요, 진짜. 도감쌤이신가? 아니겠죠. 선생님이시겠죠. 보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계획이다가 아니고 새로운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쵸. 이런 그렇죠. 표현으로서 네. 우리 선생님들이 써주신 것 같다는. 이 선택하신 글 쓰신 분들 다 공통적인 게 새로운 계획이어야 하고 나도 새로운 계획으로 교육계획서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우리 토트쌤은 그러면 반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교육계획서는 작년의 계획서를 조금 수정한 과거의 반복이다 하고 응답해 주신 선생님들인데요. 예. 우리 34분 중에 24분, 67.6%의 선생님들입니다. 이 표현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쓰레기임. 교육계획서가 정말 필요치 않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마 약간 분노가 느껴지네요. 분노가 있어요. 그다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는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숫자 몇 개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죠? 결국 아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켜지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각종 행사 넣고 머리 아프게 시수 맞추고 억지로 범교과 끼워 맞추고 완성 후 다시 볼 일 없는 점점점. 그러니까 끼워 맞추고가 기억에 남네요. 그다음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기존의 틀에 약간을 추가하거나 그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뭔가를 매번 바꾸지도 못하겠고
기존에 하던 것이 그나마 제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인 듯 싶어요. 그렇죠. 예.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예. 또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자, 매년 비슷하게 부분만 수정. 아. 귀찮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학생들 네. 만날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예. 유치원에서도 응답해 주셨어요. 자,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도해보고 싶다가도 1, 2월에 몰아치는 공문 처리에 지쳐서 그냥 또 작년 것 그대로 교육청 사업을 특색 사업으로 빼는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예. 그죠. 이 시기에 뭐 천천히 일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예. 제가 담당해보니 그렇습니다. 예. 해보니까 과거의 해보니까 반복이다. 반복이더라.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 기타로 응답해주신 분입니다. 정말 조금씩 수정하니까요. 학교 옮겼을 땐 더하고요. 맞아요. 옮겼을 때는 뭐 딴 거 신경 쓸 게 있나요? 진짜 그대로 그 학교 그대로 예. 해줘야죠. 예. 우리 지금 너무 자조적이라서 이게 조금 읽으면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났어. 설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특히 또 학교 급에 따라서 조금 이게 좀 다른 모양새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전체 응답자 34명 중에서 유치원쌤이 2분, 초등학교 쌤이 18분, 중학교 쌤이 7분, 고등학교 쌤이 6분, 뭐 기타 1분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학교 급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앤디쌤, 우리 초등쌤들 어때요? 초등생들 총 18분 중에서 예. 5분 정도만 예. 그래도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작성하는 새로운 계획이다 라고 답해 주셨고, 나머지 13분은 예. 조금 수정한 과거의 반복이다. 그래서 사실 뭐 압도적으로 반복이다가 많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새로운 계획이다라고 답한 5분이 예. 제가 아까 앞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이유를 남겨주신 5분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이 5분들조차도 예. 새로운 계획으로 하고 싶지만 예. 잘 안 된다. 이 얘기를 쓰신 걸로 보아 사실은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게 정말 새로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나,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 그러면 중등쌤들은 어때요, 토토쌤? 네, 중등 선생님 13분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응답해 예. 주셨는데, 예. 13분 중에 7분이 과거의 반복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6분이 새로운 계획이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예. 사실 이 정도면 좀 반반인 느낌도 있거든요. 예. 좀 그래서 다르네요. 예. 네. 중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아닌데. 우리 똑같은데. 예. 그래도 좀 계획적인 선생님들 응답해 주셨나요? 예. 어. 그리고 또 기타, 유치원 이 3분 중에는 3분 모두 과거의 반복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숫자 바꾸고 네. 내용 조금 수정하고 이게 다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반반이 나왔다는 게 저도 사실 좀 의문이 좀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네요. 의문스럽게. 예. 자, 그러면 우리 두 선생님은 어때요? 우리 앤디쌤, 토트쌤은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과거의 반복인지,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교육계획서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의 핵심은 이 자율이 아니라 그렇죠. 타율, 불신, 좀 불신에 기반해서 교육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경향을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길게 쓰신 분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느껴진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잘하고 있는지 증거를 어떤 식으로 남겨라. 좀 그런 게 느껴진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나 교육과정 부장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물론 도와주시러 오시지만 와가지고 3월 같은 경우에 뭐 지원 장학이라서 교육청의 장학사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교육계획서가 얼마나 새로운 계획이 있는가를 확인한다기보다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늘 확인하고 그렇죠. 빠져있으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의욕 있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해봤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구나. 어떻게 보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교육계획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거 약간 여담인데 제가
학교 저희 교가 작사 작곡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작사 작곡가가 누군지 궁금해서 네. 막 문서고로 뒤지면서 교육계획서를 과거로 올라와서 1960년대 70년대 교육계획서를 봤거든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일단 손으로 쓴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 아. 더 네. 놀라운 거는 10쪽이 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뭐만 들어가 있냐? 네. 딱 세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업 일수랑 네. 각 학년의 시수랑 네. 그 다음에 방학 시작한 날에 끝나는 날 요것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 깔끔하네. 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만 딱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원래 교육계획서였나? 생각이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있던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언제쯤 바뀌었는지 쭉 보다 보니까 한 2000년대 21세기를 넘어오고 컴퓨터가 네, 들어오면. 컴퓨터가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두꺼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두꺼워졌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됐죠. 보면서 재밌는 발견이네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학교 교육 과정은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업 일수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학년별로 있어야 될 시간 이것만 있으면 사실 그게 교육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디쌤, 그 옛날 것까지 다 찾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이번 방송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 약간 좀 충격이에요, 놀랍네요. 충격. 네, 네. 놀랍네요. 우리 토트쌤은 어때요? 네. 저도 그 아까 설문처럼 사실 새로운 계획이어야 된다. 이 의견에는 뭐 토를 달 게 없고요. 정말 새로운 계획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교육부에서 정한 거 맞추느라 급급한 요 수준에서 맞습니다. 진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교사의 자율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지금 체제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잘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감사 한 번씩 받잖아요. 감사 때 맞습니다. 보면 아까 우리 앤디 쌤이 말한 거 수업 일수, 그다음 시수 이게 제일 중요하지. 또 무엇을 가르쳤냐 이거는 그거 내용까지 사실 잘 안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만 지키고 우리가 진짜 좀 자율적으로 갈 수 없나 이런 생각 해보죠. 이제 토토쌤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나는데 제가 굉장히 한 몇 년, 6, 7년 전에 핀란드에 학교들을 탐방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을 물어봤거든요.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싶다. 그럼 이게 어떤 걸 주냐면 요 A4 5장을 이렇게 L자 파일 같은 데 넣은 거를 종이 몇 개 주거든요. 그럼 정말 거기에 수업 일수랑 시수밖에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교육계획서 없냐고. 이게 교육계획서라고. 그럼 우리 나중에, 그럼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어떻게 하냐고. 보고서는 매년 안 내고, 3년에 한 번씩 5쪽 이내로 해서 돈 요래요래 썼다.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아니, 그렇게만 내고, 그럼 교육청이 학교에 이런 돈을 제대로 쓴 거를 어떻게 믿어줍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핀란드에 있는 선생님이 저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믿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결국에 이 학교의 뭐 교육계획서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계획서에 극명하게 드러나죠. 불신, 학교에 대한 불신에 대한 가장 큰 어떤 증거가 두꺼워진 교육계획서가 아닌가. 예를 들어 학폭, 사건이 일어나면 학폭에 대한 내용이 한쪽 들어가고 또 아이들 유해 영상 보면 안 된다 하면 그 내용에 그 글자가 들어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 그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문서와 서류를 발전시켜 나오면서 현재 공교육이 관료제도가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오늘 방금 또 토토쌤 얘기 듣다 보니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교육계획서가 진짜 새로워질 때가 있긴 해요. 언제냐면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워집니다. 관리자가 무슨 주제 중심 수업을 하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교육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관리자 또 철학이 또 앞부분 바뀔 거고요. 그 좋아하는 분 있죠. 예. 네, 그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워지지만 교사의 자율성과는 또 관련이 없는 거죠. 예. 사실 저도 교육계획서를 만드는 걸 제가 보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연구부장님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자.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두께로 한 1cm 정도 두께가 돼요. 우리 교육계획서가 한 100페이지 넘은 한 200페이지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적으로 한 반 정도로 줄이자. 그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똑같더라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걸 빼려고 해도 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빼기 어려워요. 네. 넣는 거는 그래서 하나씩 넣는 거는 쉬운데 이것을 뺀다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그게 넣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작년에 또 그걸 넣었을 이유는 그거를 내가 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도와 이런 것들을
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신에 이제 순서만 안 바꾸자. 조금 더 선생님들이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순서를 재배치하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빼는 것조차도 사실 힘든 게 교육계 X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빼려고 할 때 엄청 찝찝함이 있어요. 이 뺐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부장을 적어도 같은 학교에서 2, 3년 했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 교육계에 한참 큰 혼란을 줬던 그 이주호 장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있었죠. 한참에 경영자 출신 한 10년 더 됐네요.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실현이 안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자율과 책임을 주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말의 핵심은 학교가 너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타율과 무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계획서 아까 우리 토토쌤도 말씀하셨지만 빼는 게 막 불안한 게 요걸 우리는 그걸 넣음으로써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교육청이 뭘 넣으라고 했는데 우리 넣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적인 책임보다는 우리는 이 문서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로서 우리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서를 만드는 것처럼 된 거죠. 대신에 자율을 우리가 버린 거. 자율도 없어요. 대신에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우리는 책임을 안 지겠다.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길게 써준 글에 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의 말처럼 정말로 학교가 알아서 교육과정을 짜고 알아서 만들되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학교에게 철저히 묻는다면 아마 학교별로 굉장히 특색이고 창의적으로 아마 교육계획서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전 늘 느끼지만 뭘 바꾸고 새로운 계획을 넣기 전에 이미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이미 넣으라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근데 교육청에서 넣으란 걸 안 나오면 나중에 책임을 묻지만 새로운 계획은 안 넣어도 책임을 안 물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뭐 넣어봤자 뭐 넣는다고 해서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 잘 되지도 차라리 교육청에서 넣은 건 이거 뭐 필요 없는 것도 무조건 넣으라고 하니 그런 걸 몇 년 겪으면서 선생님들이 점점 어떤 과거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좀 느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 교육계획서를 만들게 되면 교육청에다 이제 보내잖아요. 네, 탑재도 하고 보내고 탑재도 하죠. 하고 네. 그런데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계획서가 우리 학교 안에만 있으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뭘 넣고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떤 공간에 탑재를 하고 어디서 이것을 수거해 가니까 결국은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경쟁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넣게 만드는 또 문제로 나가는 게 아닌가. 사실 교육계획서는 한마디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인데 결국은 이 계획이 다른 학교에 비교되는 계획으로 바뀌는 게 지금 또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이게 들더라고요. 비교가 가능한 게 뭐냐면 내용이 비슷하니까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선생님들이 이건 사실 우리 지난 방송이었던 교직원 워크숍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 만약에 학교에게 정말 틀 없이 너희가 알아서 완전 자율적으로 짜라 하면 아마 학교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수업 일수랑 시수 빼고는 완전 다르게 하니까 비교를 하고 싶어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넣으라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근데 그 대동소이한 걸 얼마나 조금 더 살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하니까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하고 싶지만 너무 뭐 이미 다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 자율을 넣는다고 해서 더 뭐 좋은 것도 없고 근데 안 넣으면 안 되니까 교육청 시키는 걸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부장을 매년 하면서 탑재하고 하면서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좀 이렇게 잘한 학교 거 봐가지고 복사해서 좀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한 2년차 때 정도는 선생님들이 업무 계획서를 안 보내줘도 제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슬픈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 안 보내주셔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바꾸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죠. 얼마 전까지 초등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대 교육과정 대회 비슷하게 있었어요. 네, 없어졌죠, 이제. 또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경쟁적으로 그렇죠. 완전 편집 대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짜 학교에서 특색 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대회가 과연 진짜 있어야 할 대회였나 지금 생각하면
약간 되게 조금 바보 같은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그래요. 네. 그게 없어진 게 사실은 큰 이슈긴 이슈였어요. 네네. 네. 지난 우리 쌤쌤 방송에서 우리 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 들었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잘안 들어가시고.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계획서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지금 우리 세 사람이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 교육계획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진짜로? 두 분이 생각하실 때 교육계획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앤디? 저는 이제 북유럽 그때 탐방 갔을 때 참 네.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특별히 모자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동의해요. 제가 네. 그때 덴마크에 있는 학교에서 같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학교는 아침마다 우리로 치면 아침 조회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조회는 막 줄 모여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서고 막 줄 안 쓰면 막 네. 혼나고 막 애국가 다 같이 부르고 네. 막 제대로 줄 안 쓰면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덴마크에 아침에 제가 갔었는데 네. 아이들이 다 같이 강당에 줄도 안 서고 가운데 다 모이더니 네. 그 학교 교가를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교가를 부르면 정말 애들이 자기 노래라고 생각하고 부르더라고요. 네. 부르고 끝나면 교장 선생님 나와서 간단히 오늘 학교 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헤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걸 보면 느낀 게 이게 조회구나. 네. 이게 바로 진정한 조회고. 왜냐하면 아침에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노래를 한 노래를 같이 부르고 네. 선생님들과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고 또 교장 선생님의 일정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수업을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모딩 어셈블리라고. 그렇죠. 예, 예. 아침 조회. 영어로 하니까 있어 예, 보이네요. 예. 저도 그 모닝 어셈블리가 굉장히 좀 좋아 MS, 보이더라고요. MS, 네. MS. 예. 근데 이제 그런 거가 똑같이 교육계획서도 네. 분명히 그 자체 시작은 의미가 있었을 건데 예. 희한하게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교육계획서가 분명히 있고 교육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진짜 교육계획서 진짜 교육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학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대한민국의 사회 전체가 실제 문서와 현실이 좀 다르게 어떤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교육부가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를 믿는 것, 몇몇 학교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혁신학교들이 있는데 몇몇 학교만이라도 완전 자율로 그냥 100대 교육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100대 교육과정 해가지고 정말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교육과정 대회를 해서라도 정말 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쪽수도 막 그럼 말하고 싶습니다. 몇 쪽 이상 못 하도록 그래가지고 최소한으로 하고 네. 좀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네요. 예. 예, 저는 아까 우리 앤디 쌤이 그 뭐 60년대 교육과정 뭐 이런 거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 경영록 뭐 이런 거 쓰면서 계획을 세우셨던 걸로 맞아요.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참 좋겠다. 학교에서 진짜 전체적인 계획 세우고 학급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뭐 정보 교육 몇 시간, 뭐 안전 교육 몇 시간, 뭐 한자 교육 몇 시간, 이런 게 또 빠져도 될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진짜 교육부에서 원하는 항목들을 진짜 한 5개로만 줄이고 나머지는 진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생각하면 네. 교육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네. 현재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주어진 것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길들여져 있는 그런 맞죠. 상황에서 네. 너무 또 자유를 해버리면 이 자율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너무 또 부담으로서 힘듦으로 작용하지 네. 않을까. 그쵸.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어요. 사실은 저도 뭐 문서 이런 걸 만들다 보면 가급 거 참고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거 그게 제일 참고 안 마음 하면 예. 실제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짧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그런 거에 아직까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글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글을 조금 변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아예 저는 그 가글을 참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짜 학교에서 필요한 딱 그거 교육과정 평가 계획 그다음에 조금 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정도만 해서 앞에 주저리 특색 사업이니 뭐 이런 거를 그냥 아예 다 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좀 우리 앤디 쌤도 얘기했지만 쪽수를 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20쪽 이내. 20쪽 이내 하면 담을 수 있는 게 정말 적거든요. 이런 식으로 쪽수를 아예 뭐 제한해 버리는. 이거에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가글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필수 요소만 딱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교육계획서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장학사분들 안 그래도 지금 일 많으신데, 네. 그냥 이런 거 그냥 최대한 장학사분들 교육지원청에 네. 최소한으로 두고, 네. 그분들이 이제 장학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가시고, 그냥 학교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인원이 작아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학교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밖에 할 수 없게끔. 왜냐면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학교에서 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교육과정 해가지고 쪽수 줄이고 많이 하면 뭐라 하고 글자 포인트 막 작게 하면 뭐 혼내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계획을 저는 약간 교육과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전체적인 계획을 학생들 만나기도 전에 다 짠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인지도 모르고 또 사실 저도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본 적이 없고 잘 안 봐지고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만나고 교과서를 보면서 저는 사실 진짜 뭘 해야 될지 쭉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거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성향의 차이입니다. 요즘 2, 3년 전부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하고 또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만들어 가려면 원래 양이 작아야 만들어 갈 수 있어. 딱 만들어 놓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부산은 조금 아닌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봄방학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봄방학 때 1년간의 계획을 다 짜고 그때 짠 계획을 3월부터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컨셉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봄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나와서 한 주를 보냈거든요. 네네. 뭐 초등은 어떤지 모르겠죠. 저도 다 출근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는 거는 그게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만들어지는 교육과정 그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게 또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세우는 건 많은데 예. 그걸 체크와 통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교육청이나 이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네.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우고 막 1년을 보내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때 그 학교를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학교를 혼내고 징계를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제 생각에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서 했나 안 했나. 오히려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계획을 안 세운 게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호를 교육청에서 주면 사실은 선생님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시간 지나면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능력 있고 역량 있고 기획력이 뛰어난 우리 임용을 통과한 선생님들이 너무나 빨리 좀 이렇게 과거의 반복을 그냥 익숙하게 바꿔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 보면서 제 자체를 보면서도 좀 안타까웠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두서 없이 진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네. 교육계획서가 진짜 말 그대로 한 학교가 1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것을 담는 계획으로서 남아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자 그래도 이 방송이 나갈 그 시점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교육계획서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이제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했는지 기억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부장은 또 마무리한다고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막바지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빨리 하는 추세라서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3월 한 달을 좀 그러니까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예. 선생님들이 역량이 길러지는데 여기 나온 답하신 것처럼 계속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선생님 힘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방송하면서.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교육계획서 새로운 계획인가 과거의 반복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이 얘기를 참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좀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앤디 쌤? 저는 교육계획서는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그냥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릇. 예.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릇이 그냥 형편없는 뭐 나무 그릇이라도 거기에 굉장한 고급 음식이 들어가면 고급 요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담기는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을 쓰느냐, 그릇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담기는 음식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릇은 좀 더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다. 그 지역에 맞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릇을 해라. 대신에 그 그릇에 담는 음식에 신경을 써라. 좀 이렇게 교육계획서가 좀 되면 좋지 않겠나. 야, 비유 좋네요. 생각해봤어요. 예, 우리 토토쌤. 예. 저도 좀 얹혀가야 되겠네요. 예. 방금 그릇 음식 얘기해 얹혀가야 주셨는데. 되는 말이 뭡니까? 얹혀간다는 게. 어찌 했습니까? 예. 그 방금 앤디쌤 얘기해 주셨는데 그 그릇과 음식이라면 이 위에서 전부 음식 무슨 재료를 다 정해주고 네. 아니면 맞습니다. 무슨 음식인지까지 다 정해주고 맞네. 마음대로 만들어 봐라.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음식 재료나 메뉴까지 사실은 좀 더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맛으로 좋겠다. 승부하면 되는 거야, 맛으로. 그렇죠. 예. 야, 오늘 비유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비유의 향연. 저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냥 쪽수 정해주라. 많이 넣지 말고 그냥 교육청에서 우리 뭐 보고서 예를 들어서 연구 보고서라도 이런 거 할 때 맨날 쪽수 정해주잖아요. 교육계획서 그냥 쪽수 정해줘라. 어차피 정해주고 아싸리 완전 그릇 정해라. 그러니까 20쪽이면 20쪽, 뭐 30쪽이면 30쪽.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넣고 싶어도, 과거 반복하고 싶어도, 뭐 확실히 또 반복이 될지는 더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또 막 표 넣고 여러분 있습니다. 표 넣고 표 안에 글자 수 줄이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3월 한 달 너무 힘들게 그렇게 또 보내지는 않지 않을까. 조금 요런 데다가 힘을 좀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한 20쪽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교육부에서 진짜 딱 팀 꾸려가지고 요거 연구해가지고 꼭 들어가야 될 내용 그것만 딱 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계획서가 나머지 두꺼워진 자율적으로. 이유가 학기 중에 할 업무 계획 어차피 기한 올릴 거를 뭐 교육계획서 넣으라고 하는데 그쵸. 사실 그걸 거꾸로 해야 돼요. 교육계획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어차피 시기가 상황이 되면 그때 그냥 계획서가 또 변경된 게 기한이 되는 거니까 그치. 오히려 저 나쁜 쌤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 3월 한 달 정말 힘들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교육계획서까지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만드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가 대신 막 좀 깠으니까 네네. 요거에 또 위안을 좀 받으시고 또 뭘 깠습니까? 깠잖아 교육계획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얘기하는 예. 겁니다. 네. 우리 이 교육 잡수다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네. 좀 싫은 말, 네. 그다음에 하기 힘든 말 대신 해드렸으니까 이걸로 좀 위안을 삼으시면서 또 3월, 다음 달 또 4월 이렇게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뭐 큰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예, 뭐 출퇴근하시면서 틀어놓으시고 설거지하면서 틀어놓으시고 뭐 깊이 있게 쌤쌤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교육부 관계자 듣는 거 아닙니까? 듣지. 예. 결국 관계자님도 편하게 들으세요. 너무 깊이 있게 듣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토토쌤 우리 이제 마무리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획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서는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든 과거의 반복이든 우리가 결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한 해가 되도록 내다보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드러커. 야, 이거 피터 드러커는 다 알죠? 알죠. 네. 유명한 사람이지,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예. 우리 올해 첫 방송이죠. 3월 첫 방송 교육잡수다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모이니까 좀 말도 꼬이고 좀 잘 적응도 안 되고 그러는데 맞아요. 교육에 종사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소개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네. 그리고 방송하려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육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또 힘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좀 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 나쁜쌤, 앤디쌤, 토토쌤이 함께하는 교육잡수다였습니다. 선생님들 3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저희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열심히 파이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교육 잡수다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팟빵 게시판과 페이스북 쌈쌤쌤 페이지에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힘내시고 늘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